중국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일본은 이제 어떻게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네. 일단 아베 신조 내각에 몸담은 관료 4마리가 야스쿠니 순사를 참배했습니다. 아베 본인도 공물을 뭐 복납했다는 이런 좋은 소리 쓸 필요 없어요. 뭐 공물 복납, 뭐 잘한 게 있다고 그걸 복납이야. 그냥 돈 봉투 보낸 겁니다. 쭉 돈 봉투 보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여기 참가했던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에토 세이치 영토 담당상, 얘는 이제 별 힘 없는 놈이고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무상 등 이 4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게 2012년 이후 아베 2차 내각이 들어선 이거 강요로서는 최고로 많은 사람이 여기를 참여한 겁니다. 4명 간 거 자체가 정말 일본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이 참배를 간 거예요. 이 새끼들은 아무런 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베도 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종전 기념일로 얘기를 하고요. 어떤 국민들, 일본 국민들이라든지 아시아에 있는 당시 피해 국가들한테 대한 사과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개쓰레기 같은 마인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가면 이제 정치권이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 게 아니라는 상황인 거죠. 철저한 혐한으로 얘네들이 제2차 경제전쟁 그 이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조짐들이 보입니다. 앞으로 앞쪽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겠다라는 유화 제스처를 취해놓고요. 실제로는 일본 안에 있는 지하철 안에 한국어 안내 문구를 전부 삭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본 지하철 안에 안내판 있잖아요. 뭐 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표시해 주는 거. 우리도 보면 4개국어로 방송하고 또 그 나라 언어를 해갖고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판을 써놓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어를 그 안내 문구에서 삭제해 버렸다는 겁니다. 돈이 니들이 그렇게 많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 와중에 제주도 남방 200캐리 일본과 한국이 중첩되는 그 수역에 또 해양조사선을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자극을 한 거죠. 우리 해경이 출동을 해서 조사활동을 중단해라. 여기는 공동해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동 합의가 되지 않는 조사활동 불법이다. 라고 경고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극우 언론들이 해양 충돌이 일어났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해양 충돌이 일어났다. 라고 거품을 물면서 혐한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이 새끼들 다 칠광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쪽에 가서 벌써부터 뻗치기 시작하는 게. 네. 신과구 관련된 에피는 뭐 과거에 좀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와중에 군함도 개사기의 배후가 드러나면서 어느 정도 용어가 격해지네요. 네. 그 배후에 또 아베가 있었다. 그리고 아베 개인 사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또다시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군함도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일제 강점기 때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조선인들을 병합을 해서 이제 강제징용을 해갖고 거기 탄광에서 일을 시켰어요. 하시마죠. 네.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 일본에 공급되는 뭐 석탄의 60% 이상을 캐낼 정도로, 그리고 미쓰비시가 거기서 떼돈을 벌게끔 만들어줬던 그 군함도에 우리 이 사람들이 제대로 돈도 못 받고 수없 많은 생명을 잃어가면서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거기에서 노역을 해야만 했던,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인 건데 여기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했어요. 등재를 하겠다고 했어요. 뭘로 했냐면 그 섬 자체를 말하자면 거대한 인공섬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단순한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거주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만들어냈던 인류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시설이다라는 이유로 해갖고 이거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유네스코 측에서 기념관을 만들고 강제 동원 역사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에 관련된 내용을 게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픈을 해놓고 보니까 전혀, 그러니까 뭐 인포메이션 센터나 뭐 기념비, 그러니까 위령비 같은 거, 그와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는 특별한 그 홍보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5년이 딱 지나고 완공을 해보니까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생긴 거야. 지들은 게 산업유산이야. 우리 그 아시아에 있는 노동자들 끌어다 강제 노역시켜서 지들이 석탄을 만들고 그걸 전쟁을 했던 게 지들한테는 산업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만들어서 개관을 했는데 강제동원은 없었다. 강제 노역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우리하고 약속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정당한 근로자였다.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갖고 전범 범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개사기를 친 거죠. 근데 이러한 개사기를 치면서 이러한 이제 산업유산 홍보 프로젝트를 담당한 사람이 가토 고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총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정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홍보물을 만들겠다라고 처음에 2015년도에 우리가 합의를 해주질 말았어야 돼. 일본 놈들이 그거를 해줄 거라고 믿은 우리가 멍청한 거지. 박근혜가 아니었으면 절대 그런 합의는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관계를 막았겠지. 근데 그거를 허용을 해줬을 때부터 거기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이 진행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근데 이 가토 고코라는 인물이 아베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고 합니다. 가토 무슈키라고 그 장관을 몇 번이나 역임한 아주 거물 정치인이래요. 거기 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베 총리가 가토 고코를 만났을 때 세계유산 등재권에 대해서 내가 이 일거리 너한테 줄게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역사적인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가토 고코라는 이 개인 프로듀서의 일종의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 자체를 그냥 미뤄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획 예산으로만 56억 원 이상을 국비로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6억 원 선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우리 정부에 약속했었던 한민족들한테 사과하기로 한, 이 잘못을 인정하기로 한 약속은 깨끗하게 없애버렸다는 거죠. 금값이 올라서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팔로 오시는 분들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광고비를 자진 반납해야 한다. 금값이라도 문의를 해주시면.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입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 그러니까 아니 그건 뭐 공개 이게 이제 과연 이런 비리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냐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 그 입찰 경쟁이 될 수 있는 이 단체나 법인이 한 군데도 응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독 응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한테 밀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몰고 간 거죠. 네. 이 강제 노역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아베의 집안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당시 전범 기업들하고 전부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이 문제를 드러내게 되면 결국은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핍박했던 역사를 연계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책임을 미쓰비시란 회사나 그 당시에 전범 기업들이 전부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연류가 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걸 끊어주는 겁니다. 이번 대폭우에 이 군함도 일부분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한 번 더 폭우가 내려가고 싹 쓸어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 네. 이런 그 일본의 후한무치한 정말 너무 뻔뻔한 이러한 역사 의식에 대해서 외국 언론, 외국 국가들이 우리 못지않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 1대사관,
일본 안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이런 화면을 올렸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만주 전략 공세 작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말미에 이제 러시아가 원래, 러시아도 양아치지. 일본이랑 이제 그 평화 조약을 해 놨다가, 그 당시는 소련이었겠죠. 네, 그 조약을 깨고 일방적으로 그 당시 만주를 쳐들어갔죠. 일본군의 사실상의 병참이었고 2차 대전 전체 전쟁을 지휘하던 만주를 쳐들어가서 당시 일본군들을 섬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된 계기가 원자폭탄에도 있었지만 이 만주군이 이 소련군한테 괴멸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이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이제 만주 전략 공세 작전은 러시아에 굉장히 큰 공이 된 거고요. 그래서 잠깐, 그거 조금 하고 러시아가 승전국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한반도를 분할하고 북한을 신탁 통치하는 그 권한을 만들어낸 뭐 이런 그 아픈 역사를 만들었던 건데, 소련 입장에서는 승전인 거죠, 일본한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진과 글을 실으면서 이걸 이제 일본어로 실었어요. 네. 일본 국민들 봐라 이거지. 네. 그러면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운명을 다시 겪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언제 내가 다시 밀어버릴지 몰라 라고 러시아가 일본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연맥인 겁니다. 일본 국민들 이거 퍼다 나르면서 머리가 바짝바짝 쓰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럼 어떡할 거야? 지들이 힘이 없는데. 중국도 금어기가 끝나고 나자마자 다오이다오, 일본은 센가쿠였더라고. 다오이다오에 대량의 어선들을 보내가지고 일본이 주장한 영해 안에서 이제 어로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일본이 과연 경비정이나 어떤 군함을 보내가지고 이 어로 활동을 방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지금 진해 말로 따지면 진해 영해를 침탈당한 거거든. 어족자원을 중국이 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어선이 감히 거기 끼어들지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보도를 완전히 빼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밀린 거예요. 이제 중국이 더 밀고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오이다오에 대한 반환 요구를 좀 더 강하게 하게 되겠죠. 유럽에 있는 이제 우리 언론, 한국 언론이라고 봐야 되는데, BBC 또한 특집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이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고,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을 통해서 주변국들하고 충돌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프로그램을 또 내놨습니다. 네. 유럽인들은 또 BBC 신뢰도 높잖아요. BBC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내에 그 원래 지점을 철수했거든요. 박근혜 때는. 뉴스를 할 게 없었나 봐. 근데 이 코로나 사태 즈음에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고, 그 이후로 한국의 방역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어떤 뭐 여러 가지 이 사회 각 곳곳에 있는 문화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까지도 동참을 해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부정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더 군국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뭐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 뭐 이런 의도들을 꺼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도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한 핵무장을 검토하고 있다. 2달 동안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일본이 겁나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일본의 핵무기를 맡기지 않죠. 얘네들이 전범국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독일도 핵무기 만든다 그러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제가 돼야 되는데, 대만이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직접 할 수 있게끔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카드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 중국 압박용으로 그냥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부하 내동할 필요는 없을 건데, 준핵에 가까운
뭐 미사일 전력이라든지 탄두의 뭐 확장이라든지 미사일 수를 늘려간다든지 뭐 이런 자체적인 그 한국의 그 뭐랄까요 그 자주 국방 이 태세는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사적인 도발, 해상이라든지 어떤 그 공군 전력을 통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전쟁에서 완전히 졌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략을 바꿔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군의 힘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담담하게 이러한 도전들도 물리쳐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